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오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리얼루전 캐릭터 크리에이터 4 그리고 아이클론 8의 신기능 소개와 함께 3ds 맥스 및 마야, 지브러시, 언리얼 등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아이클론의 새롭고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꿀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젠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아이클론의 새 버전은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간간히 이제 다뤄드리긴 했는데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서 좀 자세하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클론의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하면 좋겠다 하는 기능들을 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데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야도 사용하고 맥스도 사용하고 지브러시도 사용하고 언리얼, 특히 또 요즘에 여러분 디지털 컨텐츠 작업하는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게임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클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여러 고객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 스스로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요렇게 사용하면 정말 좋더라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또 데모와 함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마무리하고 또 Q&A를 갖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출시된 캐릭터 크리에이터 4의 소개 영상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보면서 제가 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남자 주인공, 디지털 케빈이죠. 이제 앞으로 이 캐릭터도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이 캐릭터가 먼저 소개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Hi, I'm Digital Kevin. I can transform into any shape, wear any wardrobe, and I can perform with text, voice, motion capture, or even AI. 디지털 케빈이 자기는 이제, AI 기반의 텍스처, 그리고 그 페이셜 모캡 등을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면서 이제 이런 영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형태의 블렌드 쉐입이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자동화된 형태의 제작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140개를 막 일일이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사이값들을 조정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표정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오지만은 어떤 캐릭터도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제공하는 템플릿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의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캐릭터를 위한 어떤 쇼케이스를 제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혹은 어떤 컨펌을 만든다, 어디에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그리고 턴테이블 지금 나오죠. 그리고 이런 조명 효과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렌더링을 위한 툴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다. 차세대 버전에 맞는 차세대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토탈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캐릭터 크리에이터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던 이런 쉐이프를 변형하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눈썹, 수염, 입술, 이빨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이런 기능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스킨젠의 강력한 스킨 텍스처 기능, 그리고 헤어 에셋, 그리고 헤어를 조정하는 이런 기능들도 더 강력하게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러 툴들을 옮기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수염 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정말 1도 아니다. 그리고 의상 같은 것도 제가 이따가 켜서 보여드리겠지만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캐릭터에만 강조를 하지만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풀업에 대한 에디팅도 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재밌어진 부분이 뭐냐면은 아예 저는 크리처 형태나 풀업 애니메이션 형태도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리얼이랑 연동되는 부분, 이것도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작업 시간을 엄청나게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또 세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블렌더, 맥스 마야 마찬가지.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렌더러인, 뭐 옴니버스 같은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시켜서 우리는 디자인만 하면 사실상 어려운 콘텐츠 제작은 툴이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 유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실사에 합성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존의 VFX 기술들을 활용만 잘 한다면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리얼루전의 새로운 기능들이고 또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소스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금 이제 M&E 쪽만 아니라 지금 저는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이거 뭐 디지털 트윈이다,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바쁘고 요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클론 8 소개 영상 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This'll be over quickly. So don't you dare blink. 아주 멋진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지금 저는 이제 아이클론은 정말로 너무너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멈춰있는 어떤 이미지나 멈춰있는 캐릭터는 약해요. 파워가. 어떻게 이런 캐릭터들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 근데 이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들이 뭐 리깅도 있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있어야 되고 모션 캡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아니면 페이셜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솔루션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클론을 사용했을 때 우리 퀄리티가 얼만큼 높아지는지는 정말 써보면 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캐릭터 크리에이터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브랜드 쉐입이 140개 이상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 특히 페이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 말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아이클론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 뮤지컬도 요즘에는 저런 식으로 디지털로 지금 만들고 뭐 음악 콘서트 같은 것도 만드는데 입모양, 얼굴, 동작 안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걔네들을 만들 때 기존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뚫고 나가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퀄리티를 낮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소스들을 잘 만들어 놓고 저런 부분은 퀄리티가 낮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금 보완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모션 디렉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마치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듯이 키보드, 마우스 혹은 패드로 얘네들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라이브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게임에 그대로 이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예 뭐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이족 보행의 기존 그런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 아예 캐릭터라이즈된 이런 캐릭터 형태 그리고 어떤 시뮬레이션 기능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축구 게임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뭐 화면을 보거나 하거나 할 때도 아예 이런 그 인터랙션 기기들과 어떤 연관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씬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캐릭터들은 다른 데로 넘기기도 굉장히 유용한 거는 캐릭터 크리에이터 4, 아이클론 8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기기들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모션 블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엔진이나 다른 렌더러에도 연결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씬을 최대한 제작을 하고 넘길 수 있다는 게 또 엄청나게 강점이에요. 하나의 툴로 통합을 한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코워크를 하는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언리얼에 지금 사실상 이런 캐릭터를 집어넣고 배경을 집어넣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스는 내가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지금 굴려야 될지가 사실 대부분 어려워하시거든요. 아이클론을 이용하시라. 그러면은 이런 리얼월드 세계를 리얼은 아니죠. 버추얼 월드 세계를 우리가 굉장히 리얼하게 구성할 수 있다. Motion capture, or even AI. 그렇죠? 여주인공도 한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사 형태 캐릭터들, 아니면 이런 카토닉한 애니메이션 형태들, 아니면 크리처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든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완전 이렇게 이런 스타일라이즈된 처음에 나왔던 영상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기존이라고 생각하면은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저런 식으로 모션 캡처 사용해서 뭐 장대 하나 들고 제작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자체를 바로바로 엔진으로 넘기거나 영상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렌더링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 눈앞에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 이제 대략적인 그 소개 영상은 보셨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지만은, 우리가 좀 스팟라이트에서 볼 기능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도 리얼루전의 이런 3D 툴의 컨셉은 그랬지만은, 우리가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콘텐츠 제작까지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째로 제공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GIF로도 이렇게 뽑아봤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본 영상들이죠.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형태의 캐릭터를 위한 솔루션이 됐다. 이전에는 사실상 약간은 캐릭터 형태의 제한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되는 어떤 폼이라든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이전에는 3D 엑스체인지라는 툴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불러와서 뭐 작업들이 조금 복잡했는데 3D 엑스체인지가 사라지고 다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으로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간결한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프로페셔널 레벨의 이런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런 애니메이트된 콘텐츠 제작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캐릭터 크리에이터부터 새로운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기능을 제가 첫 번째 한번 뽑아봤어요. 모든 형태의 캐릭터를 CC에서 불러올 수가 있다. 당연히 CC 아바타라고 하는 것들은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딱 켰을 때 바로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모프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캐릭터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사실상 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CC 아바타로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응용성까지도 탑재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CC 아바타 당연히 이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새롭다. 뭐냐면은 인간형, 예를 들면은 이족보형의 형태고, 이 인간형이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면은 뭐 엔진 같은 걸 좀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우리가 캐릭터 라이즈화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캐릭터 형태들 있죠. 그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뭐 바이패드, 맥스의 바이패드, 그 다음에 마야의 휴먼 IK 형태, 뭐 언리얼의 언리얼 캐릭터 폼, 그 다음에 유니티의 유니티 캐릭터 라이즈 할 수 있는 형태,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쓰는 그 모션 캡처 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믹사모에서 갖고 오는 캐릭터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우리가 다 따로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따로긴 하지만은 약속되어 있는 형태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걔네들끼리 모션 캡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걔네들끼리 애니메이션을 갖고 갔을 때 어디서 쓸 수 있고, 이건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약속들을 다 여기서 불러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는 또 굉장한 또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군중이라고 하는 거는 일전에도 제가 많이 이제 소개해드리는 액타코어라고 하는 이 리얼루전의 이 클라우드 모션 캡처 제공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모션 캡처 데이터들도 받아다가 쓸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모션 캡처 데이터만 있기 좀 아쉽고 캐릭터도 좀 누가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이제 스캔 프로젝트를 많이 또 요즘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예 진짜 사람을 스캔해가지고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형태에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클론이나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쓴다든가 어느 정도 뭐 페이셜 기능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신 군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은 최적화된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와도 많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최적화해서 그 대신 할 건 다 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 같은 건 다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형태. 그것도 불러오고 내보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장점이 캐릭터 크리에이터랑 아이클론은, 그러니까 리얼루전 그 툴들은 내가 또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부분들. 생물, 그러니까 크리처랑 풀업의 또 이거 애니메이션이 추가 편집이 가능하다. 불러오기도 가능하다. 얘네들 본 데이터 그 자체를 또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으로 불러가지고 수정하고 조작하고 모프 만들어주고 요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캐릭터를 우리가 다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 왜냐면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을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적인 작업 안에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랬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길을 돌아서 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다른 데서 해서 여기로 갖고 와서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의 장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화의 장점이 또 있어요. 내가 모든 프로젝트랑 이런 데이터 에셋들을 이 안에 관리해서 공장처럼 쓴다. 진짜 리얼 공장처럼 쓸 수 있도록 답을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바이패드 캐릭터 모델, 그러니까 이중 보행형 캐릭터들은 캐릭터 크리에이터 갖고 오고 특성화한다. 캐릭터라이즈화하고 페이셜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크리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페이셜은 없기 때문에 몸체에 대한 프롭에 대한 애니메이션, 언제든 사실 얼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겠죠. 아니면 요거를 다시 인간형으로 만들면 또 가능하긴 한데 점점 깊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캐릭터 크리에이터에 있는 캐릭터는 로우 폴리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만들 때는 고퀄리티로 제작을 하지만은 내보낼 때는 게임 캐릭터를 변형해서 내보낼 수 있다. 실제로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사용하고 계세요. 뭔가 좀 더 가벼운 형태, 예를 들면 VR, AR 시뮬레이션용. VR, AR은 렌더링하는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단순해서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군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데이터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 AR, VR, 혹은 게임, 혹은 영상, 아까도 보셨듯이 실사에 합성하는 거 모든 부분에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캐릭터 장비에 활기를 불어넣으세요.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홈페이지도 싹 개편됐거든요. 우리가 근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보실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인간형이냐 크리처냐 이렇게 나눠져 있죠. 휴머노이드 캐릭터, 인간형 캐릭터다. 그래서 캐릭터 성격 묘사 이렇게 되는데 캐릭터라이즈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문자 유형, 문자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 있는 캐릭터 유형.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기존에,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돼 있는 형태에 있는 애들은 뭘 우리가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 돼 있다. 마야 휴먼 IK, 맥스 바이패드, 언리얼의 이 캐릭터, 믹사모에서 갖고 오는 캐릭터, 블렌더, 메타리그, 그 다음에 다즈도 또 많이 또 요즘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즈에서 만들어 오는 캐릭터들. 왜냐면 SC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조작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속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바꿔준다.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트랜스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조금 이따가 보고 다시 인간형 성격 묘사 캐릭터라이즈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 캐릭터는 사실 이거는 뭐 다운받는 걸 예제를 했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 혹은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내 포트폴리오 캐릭터 혹은 뭐 우리 회사에서 옛날에 썼던 캐릭터들 다 여기다 갖고 올 수 있다. 갖고 오면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캐릭터가 된다. 요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 수정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캐릭터는 어떤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데 막 팔이 X자로 휘고 막 위로 막 꺾이고 거의 약간 기본 포즈가 A 포즈냐 T 포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손쉽게 여기 안에서 자세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어떤 뼈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이전에 혹시 제 웨비나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3D 엑스체인지로 교육을 해드리거나 소개시켜드렸던 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과정이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들어왔다. 내가 뭔가 쓰는 본, 유즈드 본이냐 언유즈드 본이냐 구분 짓고 그 다음에 뭐 꼬리 같은 거, 귀 같은 거 스프링 본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페이셜에 어떤 부분의 본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프로필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놨다. 우리 회사는 항상 리깅을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설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거기에 맞는 프로파일을 내가 세팅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불러가지고 프로파일만 저장해주면은 항상 내가 작업하기 좋은 형태로 다듬어져서 띡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능도 굉장히 좋은데 뭐냐면 커스텀 페이셜 리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셜 리그에 대해서 어떤 표정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걸 알지만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그 캐릭터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공룡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돼. 근데 원래 사람에 맞춰진 어떤 그런 표정이 있었어.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걔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편집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에 맞는 표정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따가 데모로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표정에 맞는 이런 아이콘들이 들어가져 있고 이 표정에 맞는 블렌드 쉐입을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블렌드 쉐입을 어디서 만들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요것들은 다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들. 그렇죠? 이런 블렌드 쉐입을 내가 만들어서 퀵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슬라이더도 새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자체를 편집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고지를 통해 가지고 지브러시에서 난 편집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고지로 가가지고 어쨌든 블렌드 쉐입이라는 거는 어떤 형상 자체를 버텍스 넘버가 바뀌지 않는 상태의 변형을 줘서 그걸 따라가도록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내가 원하는 표정을 지어놓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익살스러운 표정이 좋은데 만들어서 갖고 오면은 원클릭 업데이트. 일단 뭐 지브러시는 캐릭터 크리에이터랑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요런 방법들을 지브러시를 잘 쓰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OBJ로 이걸 내보내가지고 수정할래. 그 전에는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조금 원활하진 않았어요. 고지로 내보내거나 블렌더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원래는 이런 이 데이터 수정이 조금 원활하진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어떤 형상을 하나 수정하려고 해도
그 모프들과 이런 리그 컨트롤러 뭐 이런 값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수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그 FBX 키나 뭐 OBJ 키 같은 것들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냥 내보내지고 그거를 불러와가지고 블렌드 쉐입 수도 수정하듯이 맥스가 됐든 뭐 마야가 됐든 블렌더가 됐든 수정해서 저장해서 불러오면은 자동으로 FBX 키 값을 생성이 된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단 데모로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FBX도 한번 봐야겠죠. OBJ도 되고 FBX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렌더, 마야, 맥스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툴도 어쨌든 OBJ나 FBX로 내보낼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요거는 블렌더, 맥스, 마야를 또 사용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다 만들고 한 번에 일괄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툴 파이프라인 자체가 마야로 돼 있습니다. 혹은 맥스로 돼 있습니다. 하실 때는 맥스 마야에서 특히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야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블렌드 쉐입도 어쨌든 마야에서 다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일괄로 불러오시면 돼요. 이것도 최근에 어떤 고객사에서 문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얘도 지금 이전 버전에서는 좀 복잡했지만은 신버전에서는 굉장히 쉬워졌다. 그럼 우리는 뭐만 맞춰주면 되냐? 이름만 맞춰주면 된다. 오토매티컬리하게 어사인 해준다. 근데 리스트를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리스트를 맞춰서 내보내면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3D 엑스체인지에 있었던 기능인데 이런 것들 뭐 이제 꼬리 같은 것들 이제 그러니까 몸은 바디는 맞춰서 움직이지만은 꼬리 같은 예를 들면은 모션 캡처 우리가 달리는 모션 캡처는 있어. 근데 대부분의 모션 캡처에 꼬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하니까.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달린 이 본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나하나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왕 바디를 모션 캡처로 했는데 꼬리도 자연스럽게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스프링본을 사용해서.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 들어왔다. 원리는 3D 엑스체인지에 있던 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쪽은 얼굴이랑 어떤 스프링본이나 이런 것들 세팅이 관련했다면은 어떤 바디 모션에 대한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모션 파일을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캐릭터 라이즈화가 됐다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모션이든지 그냥 불러오면 드래그해서 그냥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애니메이션들을 다시 아래 모션 파일로 저장한다. 이거는 말은 어렵지만은 그냥 더하기 눌러가지고 그냥 모션 캡처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또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장점은 그거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얘만을 위해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모션도 마찬가지고 에셋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캐릭터나 내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화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캐릭터도 옛날에는 사실 사람형 캐릭터만 어느 정도 립싱크가 자연스럽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아예 전혀 다른 형태의 이런 카투닉한 형태도 정확한 립싱크를 구현해 줄 수가 있다.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모션 캡처 페이셜 아이폰 모캡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모션을 읽어오잖아요. 컴퓨터가 읽어오면은 거기에 표준화에 맞는 그 버텍스가 움직이는 정도에 맞는 그 블렌드 쉐입을 여기에서 불러서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 그 표정 작업을 우리가 위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표정을 지금 읽어와가지고 바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도 또 이거 장점이 뭐냐. 제가 장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점이 뭐냐면은 캐릭터 크리에이터나 아이클론은 비파괴적인 워크플로우라고 제가 그 3 시절부터 7 시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놓고 이상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캐릭터 표정이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뭔가를 새롭게 불러갖고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상태로 다시 얘를 그냥 수정해가지고 잘 맞게 변형시켜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다.
비파괴적인 작업이라서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면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이라는 거는 크리처라고 보시면 되고, 크리처는 통칭 인간형을 벗어난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말이 됐든 뭐 이런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뭐 이거 식물 귀신이 됐든 뭐 어떤 동물의 형태가 뭐 공룡이 됐든 어쨌든 그 이외의 사람 형태 이외의 캐릭터도 애니메이션이 이제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뼈 설정, 특히 뭐 스프링이나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 자체도 모션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서 비슷한 형태의 크리처가 있다면은 또 그대로 또 적용시켜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 페이셜이나 뭐 어떤 이런 것도 더 하고 싶은데요, 섞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고 치면은 얼굴은 인간형의 얼굴을 갖다 쓰고 몸은 크리처로 갖다 쓰면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응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이든지 가능하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포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겠지만은 뒤에 여기 고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IK, FK 애니메이션 다 수행할 수 있고, 여기서 피직스도 다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들은 똑똑한 툴이라 가지고 불러오면은 물어봅니다. 일단 예를 들면 내가 뭐 의상을 불러왔다? 이게 의상입니까? 의상이면은 어느 쪽 의상입니까? 머리입니까? 머리면은 앞머리입니까? 뒷머리? 이런 것들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캐릭터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거 있다. 갖고 왔을 때 얘네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혹은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가 뭐 맥스에서 만들어진 바이패드 캐릭터입니까? 마야에서 만들어진 휴먼 IK 캐릭터입니까? 일단 디텍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디텍트가 되고 나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 얘는 크리처야. 그러면은 크리처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또 편집할 수 있게끔 얘가 불러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러오고 있죠. 내가 기존에 이런 크리처 형태에서 있었던 애니메이션들이 원래 있을 거잖아요. 뭐 강아지라면 달리기, 뭐 이렇게 뭐 귀를 긁고 뛰어가고, 뭐 이런 몬스터라면은 뭐 깨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불러올 수 있다.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으로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다 불러오고 그 자체를 또 잘 어울리게 편집을 해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모션에 맞는 스프링 리그도 똑같이 다 편집을 해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갖고 온 거를 애니메이션 하는 게 원래는 쉽지가 않았어요. 크리처의 경우, 그러니까 논 휴먼, 특히 캐릭터 크리에이터 기본 형태, CC 아바타 형태가 아닌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원래 주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 여기 갖고 왔더니 어떤 캐릭터랑 상호작용하는 걸 만들었어. 예를 들면 누가 말을 타고 있어. 근데 말 타는 사람 거랑 이 말이랑 뭔가 애니메이션이 안 맞아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편집을 해서 갖고 왔어야 됐어요. 그러면 좀 복잡하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이런 뭐 그래프 에디터를 활용하셔도 되고, 여기서 키프레임을 생성하셔도 되고, 이 안에서도 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러와서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씬 세팅이 가능하셨다라는 것들이 또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PT로 돌아와서 보면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굉장히 확장된 형태의 이런 그 익스프레션 프로필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140개 이상의 블렌드 쉐입 추가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얘네들이 움직였을 때의 어떤 자연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다이나믹 스캔 형태로 우리가 3D 실제 캐릭터,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표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확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에디터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나만의 블렌드 쉐입을 추가를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템플릿 형태로도 굉장히 지금 영역이 풍부해졌는데, 템플릿 이상의 뭔가를 하고 싶을 때도 내가 충분히 만들어서 붙여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 표현 영역의 한계를 굉장히 넓혀주는 부분이에요. 또 한편 중요한 거는 뭐냐면 템플릿이 이렇게 풍부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저는 이런 PT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백지장만 주고 뭘 만들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잘된 템플릿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컨텐츠만 잘 넣어가지고 잘 꾸며서 하면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만들기 자체가. 그 자체가 뭔가 그냥 좀 반복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템플릿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이상의 뭔가 좋은 워크플로우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런 토탈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부분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 3에서부터 우리가 주로 쓰던 이런 기능들이 또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3D 헤어나 수염 지금 더 퀄리티 좋은 형태로 들어왔고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또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 들어오고 스킨젠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인종별로 제가 이제 먼저 살펴보기 프리뷰에서 잠깐 소개시켜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종별로 캐릭터 스킨을 하는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고 모프도 당연히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쉐이더에 대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커스텀 페이셜 리그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부분인 이 헤드샷, 사진에서 3D 헤드 만들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런 쇼케이스를 만들 때 턴테이블 기능,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 이상면 액세서리를 제작하실 때도 결국에는 얘네들의 기본은 뭘까? 알맹이가 기본이다. 신발, 의상, 액세서리 다 사람이 차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알맹이가 중요하거든요. 요 알맹이에서 뜯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또 어떻게 재질 설정하고 하는 것들, 요런 원리들을 다 우리가 지금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CC 아바타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또 편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애니메이션 완벽한 형태 캐릭터를 손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의 CC 아바타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요런 거 하나하나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 있잖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또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디테일하게는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유튜브 우리 컨텐츠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캐릭터 크리에이터 4 아이클론 8용으로 또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이라이트 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 제가 아까 템플릿 얘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무료 리소스가 지금 2000개 이상이 또 캐릭터 크리에이터 4와 아이클론 8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품질이에요.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은 얘네들의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런 형태라든가 의상 이런 것들도 어떤 건 스킨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실제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에셋들이 2000개 이상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캐릭터 크리에이터 4와 아이클론 8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점도 있다는 거를 같이 알아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제작 워크플로우 강화.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데모로 또 설명드릴 부분인데 사실상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워크플로우라고 했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FBX나 OBJ나 RMB기나 예를 들면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JPG나 PNG 이런 것들 노멀 맵은 어떻게 쓰고 PBR 맵을 어떻게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워크플로우에 대한 한계는 원래는 없어요. 원래도 없지만 어떻게 더 손쉽게 쓸 수 있을 것이냐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3D 프로그램들은 결국에 마블러스에서 한 거는 지브러시에서 할 수 있고 지브러시에서 한 거는 맥스나 마야나 블렌더로 불러올 수도 있고 블렌더에서 한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모델링은 맥스에서 하고 스컬프팅은 지브러시에서 하고 애니메이션은 마야에서 하고 의상은 마블러스에서 갖고 오고 렌더링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하는 언리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워크플로우 중에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아이클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그 라이브러리화나 어떤 그거를 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강점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모션 캡처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베이스 모델을 만든다던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작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D 콘텐츠 제작할 때 쓰는 모든 툴과는 굉장히 유용한 워크플로우 갖고 있고 그 워크플로우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 플러그인을 뭐 지원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라이브 링크를 제공한다던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추세죠. 뭐 예를 들면 마에 얼마 전에 뭐 마에서 언리얼과의 링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이런 툴들을 결국 하나만 써서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뭐 쉽게 빠르게 접근하겠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목표지만은 대부분 어떤 툴을 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퀄리티를 내도록 하겠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더라도 라는 게 결국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워크플로우 안에서 제가 워크플로우를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분산돼 있긴 해요. 각자의 어떤 워크플로우 자체가. 여기서 따로 만들고 뭐 지브러시는 지브러시대로 파일 갖고 있고 맥스는 맥스대로 파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었을 때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가 저장하고 세이브해서 옮기고 익스포트하고 이렇게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런 워크플로우를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클론이 한 번에 끊김없이 묶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그런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캐릭터들은 디지털 휴먼이 됐든, 그렇죠? 아주 리얼한형 디지털 휴먼이 됐든, 혹은 게임에서 쓰는 캐릭터가 됐든, 그럼 게임에서 쓴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혹은 애니메이션을 가져갔을 때 어떤 반복 애니메이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게임 엔진에서 불러올 수 있는 형태의 리깅이 되어 있느냐, 뭐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솔루션으로 해결을 한다. 그다음에 어떤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얘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소스 맵들이 또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느냐. 제공해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생기는 이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런 산업화 그러니까 어떤 산업 그런 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기술 M&E 기술적인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술적인 것들이 지금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프레젠테이션의 시대고 디지털의 시대고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BMW 공장에 대한 예시거든요. 엔비디아와 함께 리얼전이 진행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소방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쳤을 때도 이전에는 뭐 그림으로 혹은 뭐 그냥 비디오로 렌더링된 것들을 보여줬다면 실제로 여기 참여해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에 대한 목적은 산업적인 측면이지만은 사실 들어가는 기술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또 그쪽 분야에서 안 하셨던 분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강력한 익스포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아이클론에서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데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프리뷰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바디 모션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또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클론은 애초에도 사실 애니메이션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냐면은 기존에 그 3D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있잖아요. 뭐 다리가 슬라이딩 된다든가 뚫고 지나간다던가 뭔가 그 애니메이션들 사이에 어색한 부분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즈 투 포즈 애니메이션,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뭐 그림을 깔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부분 당연히 지원이 된다.
뭐 로터스코핑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립을 이용해서 하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애니메이션 갖고 오거나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쓰거나 이 아이클론의 또 강력한 기능인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쓸 때 클립들은 하나하나 어떤 한 동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결국 클립들을 이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정확한 위치값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앞뒤로. 그래서 앞뒤 믹스를 했을 때 결국 첫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골반 위치나 어떤 프레임 다리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기능들이 여기 추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션들을 섞어서 넣으면 돼요. 부족하다? 포즈 투 포즈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템플릿 느낌으로 우리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포즈 투 포즈로 가고 그래도 또 다른 게 또 필요하다 모션 캡처 섞어서 넣고 결국 페이셜 애니메이션 소개시켜 드렸던 거랑 비슷한 워크플로우로 우리가 가시면 됩니다. 하고 내가 이 클립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모션 레이어를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원래 손을 한 이 정도만 흔들었어. 근데 그 키를 잡아가지고 이건 제가 이전에 아이클론 7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키를 추가해서 움직이게 만들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레이어는 사실 종류별 레이어만 있었고 얘네들 하나하나 또 레이어를 쌓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 레이어 에디터가 지금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중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지금 편집이 된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유튜브 교육 콘텐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즈들 믹서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전을 시키거나, 예를 들면 모캡 데이터 내가 찍었으면 사실 반전시키는 거 사실 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들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이 키값을 복사해가지고 반대에 놓고 마이너스 1값에 이게 사실 좀 이게 돈이 박혀 있는 거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반대로 넘긴다, 반대로 넘어가고, 이거 나 팔만 수정할 거야. 다리는 놔두고.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요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패키지화 돼서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중심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이 좀 흐리지만은 좀 기다리면은 선명해질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 송출하고 있어가지고, 눌러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얘네들의 부분별로도 지금 트랙을 다 나눠가지고 진짜 내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고 한다면은 아주 디테일한 세부 레이어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굉장히 세부적인 영역의 디테일 에디팅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발 하나 잡았을 때도 굉장히 많은 트랙으로 내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수정들이 가능하다. 그쵸? 지금 여기 레그에 대한 키 옵션들만 바꿔서 왔다 갔다 교체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더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한 영역까지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키에 대한 이런 타임라인 편집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K 고정하는 거나 이 IK 컨트롤 영역 부분이 지금 이전에 아이클론 7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정교해지는, 옛날에는 사실 뭐 발 고정, 뭐 그 정도, 허리 고정 이 정도였다면은 지금 이제 뭐 손 고정해놓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뭔가 붙잡고 있는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쉽게 만든다던가 하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기능의 IK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드 이펙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뚫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션이 있을 때 고정시켜 놓고 뭔가 수정을 한다던가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치 타겟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또 손 뚫고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들, 이거 다 프리뷰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달아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헤드가 움직였을 때 머리에 고정이 되도록 만든다던가, 이제 이런 기능들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똑같지만은 적용해야 되는 기술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쵸? 발을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지금 목캠을 많이 쓰시면서 많이 발생하는 이슈인데 이런 것들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브 에디터가 이전에는 별도 구매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런 커브 에디팅 기능도 손쉽게 수정할 수가 있고, 그쵸? 목캡 수정 아까 하는 부분도 이런 커브 에디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엑타코어나 컨텐츠터의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목캡 장비 연결 뭐 이런 것들 우리 기존에 하던 기능들을 더 강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잠깐 페이셜 애니메이션 쪽도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긴 한데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내가 추가적으로 이 표정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어디서?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그리고 아이클론 8에서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립싱크를 할 때 자동으로 음성을 생성해가지고 입 모양을 맞춘다던가. 우리가 아는 그 기능들 있잖아요. 굉장히 더 추가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션 디렉터 아까 영상으로 짧게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좀 디테일한 정보는 홈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유튜브에서 교육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치 게임을 조작하는 것처럼. 뭐 이게 지금 필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꼭 필요한 날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면은 배경에 캐릭터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걸 할 거야. 근데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움직여 놓고 녹화를 하거나 웨이포인트 찍어도 되고, 어떤 존을 지정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쵸? NPC, AI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 그쵸? 내가 경로 위주로. 건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쵸? 그쵸? 아니면 존을 설정한다던가, 팔로우스루 애니메이션을 한다던가. 그쵸?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늘 아시죠? 제가 항상 이제 교육 그런 또 많이 하고, 뭐 거기 콘텐츠도 만드는데, 쪼개보면은 별건 없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준비가 돼 있고, 뭐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따라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설정하는 창들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교육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도 우리가 뭐 아까 이제 그런 라이브 장치랑 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어디 뭐 따라가서 어떤 때는 뭐 숄더 보고 어떤 때는 프리샷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장면에서는 딱딱딱 조정하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배경을 채우는 어떤 캐릭터를 할 때도 사실상은 실제 캐릭터를 만들듯이 노력이 원래는 들어가죠. 뭐 움직이고 뭐 하고 뭐 할 때도 원래는 사실 걔네들도 애니메이션 다 넣어주고 뭐 지정해주고 뭐 갑자기 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됐고 뭐 이제 팩들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캡은 우리 이전에도 많이 설명했던 기능이니까. 그리고 모션 캡처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데모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툴들이랑 협업하는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들은 우리가 다른 툴들, 맥스, 마야, 뭐 블렌더, 뭐 시네마 4D 뭐 등등 이 프로그램들에서 우리가 이런 3D 에셋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 에셋들을 제작을 했을 때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예제로 맥스로 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이 캐릭터는 지금 이제 바이패드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캐릭터가 있다. 뭐 바이패드로 만들었다.
마의 휴먼 IK로 만들었다. 아니면은 뭐 블렌더에 휴먼 메타 리그로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쉽습니다. 아니면은 이 각자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에셋들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가 되는 것들이나 소품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거를 프로그램을 사실 크게 구분 짓는 게 많이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우리는 사실 데이터들을 OBJ나 FBX 뭐 요즘에는 말렌빅 이런 것들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잘 쓰는 프로그램들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만들어서 물론 지금 이제 포즈를 제가 잡아놨지만은 T포즈 형태로 혹은 A포즈 형태로 FBX로 익스포트만 하시면 됩니다. FBX로 익스포트 하면은 네 캐릭터 크리에이터를 열고요. 3랑 약간 다른 점은 3는 처음에 이 디폴트 캐릭터가 불러와져 있는데 4는 기본적으로는 빈 화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처럼 쓰고 싶으신 분들은 로드 내추럴 베이스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맥스에서 작업한 파일을 FBX로 내보냈잖아요. 내보낸 거를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와 줍니다. 그쵸? 똑똑하게 돼 있다고 했죠? 물어봅니다. 이거를 프로브로 갖고 올래? 캐릭터를 갖고 올래? 저는 캐릭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또 물어보죠? CC 아바타 형태의 캐릭터냐, 혹은 휴머노이드 캐릭터냐, 아니면 크리처 캐릭터냐. 밑에 설명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아까 바이킹 사람이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캐릭터. CC 아바타는 아니고, 휴머노이드 캐릭터를 갖고 오시면 돼요. CC 아바타의 경우는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시작된 캐릭터를 CC 아바타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휴머노이드 캐릭터도 대부분의 기능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클론에서 넘어가는 것도 다 가능하고 바디 리그, 스프링본, 페이셜 리그, 익스프레션, 립싱크까지 다 가능하다. 오케이. 해서 어플라이 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또 똑똑하죠. 자,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니까 맥스 바이패드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캐릭터 형태를 지원을 한다. 그럼 보면은 맥스 바이패드, 뭐 액터 빌드, 액터 스캔, 블렌더 메타 리그, 그 G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다즈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즈, 그다음에 아이클론, 마야, 믹사모, 모션 빌더, 뭐 퍼세션 뉴런, 뭐 포드 미셸, 뭐, 여러 가지, 뭐, 빅토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언리얼,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 디텍트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불러올 수는 있다. 불러오고, 안에서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맥스 바이패드 캐릭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불러와 줍니다. 옛날에는 막 복잡했어요. 막, CD 엑스체인지 가가지고 뭐 불러오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텍스처가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텍스처만 불러올게요. 텍스처도 이건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텍스처 자체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텍스처를 불러와 놓긴 했어요. 그거를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 보면은 이렇게 컨버팅을 해주고 이렇게 한 번에 돌아와줍니다. 요 칼 부분은 제가 이름을 잘못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만 그쵸? 칼 스워드 쉘 칼 껍질 요것만 제가 다시 불러올게요. 되게 쉽게 돼 있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저장해 왔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3D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베이스 컬러, 오퍼시티, 뭐 노멀 맵,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냥 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일반적인 3D 프로그램이고 내가 뭐 교체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줬고 이렇게 불러와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퀄리티도 아주 좋죠. 제가 사실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3랑 4랑 일단은 뷰포트 퀄리티 자체가 일단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그냥 여기서 몇 가지 세팅만 조명 세팅이랑 더 하면은 여기서 바로 턴테이블 기능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샷을 남겨놔도 뭐 크게 뭐 다른 프로그램 가가지고 굳이 렌더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퀄리티가 좋고.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세팅만 조금 더 해줄게요. 하나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캐릭터 크리에이터 3랑 비슷한 구조예요.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 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모션을 넣을 거야 하면 사람 모양 가서 모션을 넣겠죠. 하나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있고 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팩은 우리가 이전에 캐릭터 크리에이터 3에서는 온라인 컨텐츠로 연결되는 팩으로 묶여있는 걸 보는 부분, 아이템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입맛대로 난 팩으로 갈 거야, 아이템으로 갈 거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팩으로 가서 여기서 나 아직 난 인스톨 하면은 내가 갖고는 있지만은 설치 안 된 거 회색으로 나오겠죠?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된다.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팩에 와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싸우는 거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자, 근데 뭔가 약간은 지금 조금 이상하죠? 플레이 해볼게요. 자, 바로 다 들어오고 깔끔하게 되는데 팔이 꼬여있고 얘가 공중에 좀 떠있네. 그쵸? 컨트롤 Z에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몇 가지 세팅은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바이패드로 내 맘대로 리깅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된 형태로 조금 수정은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애트리뷰트 탭에 가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그쵸? 캐릭터라이제이션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뼈대와 함께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다 디텍트를 해줘서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그쵸? 오프 해볼게요. 지금 휴먼 IK 세팅이 액티베이트 돼 있으니까 오프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뼈다귀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 로드하는 버튼이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프리셋을 내가 불러오고 뭐 저장한 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맥스로 불러왔기 때문에 맥스로 갖고 오고, 바이패드는 사실상 내가 내 맘대로잖아요. 처음에 포즈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한번 해놓고 커스텀으로 저장해놓고 계속 불러다가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맞춰주는 거는 뼈다귀 클릭하고 T포즈로 맞춰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T포즈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밑에 이제 수치로도 조정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T포즈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굳이 없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롤본이 돼 있어가지고 롤본까지 자 더블 클릭 클릭 그쵸? 더블 클릭 클릭해서 맞춰줍니다. 롤본을 있는 경우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 그 웨이트 값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세팅이 돼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자 액티 가서 액티브 해줘야겠죠? 아까 오류창은 액티브 안 해줬다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액티브 해주고 빠져나가주면은 휴머노이드라고 등록된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났다. 자, 요렇게 세팅이 됐으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줘도 되고, 이 밑에 보면은 모션이라는 탭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전 세팅된 애니메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 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캘리브레이션 확인을 위해서 풀바디 캘리브레이션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시켜볼 수도 있어요. 그죠? 방패 같은 것만 나중에 좀 돌려주면 되겠죠. 딴 데 보면은 뭐 손도 잘 돌아가고 발도 잘 돌아가고 그죠?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좀 늘어나는 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웨이트 값을 좀 만져줘도 되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리깅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원래는 이런 것들은
아이클론에서 되던 작업들인데 우리가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제작해서 뭐 뽑아서 쓰고 이런 거는 아이클론에서 가능한 거고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미리 아이클론에서 쓸 동작을 넣어보고 나중에 이런 모션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캐릭터 세팅을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완료를 해줄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 지브러시랑 연동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포즈, T포즈 다시 한번 바꿔주고 나 뭔가를 좀 수정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거 뿔이 조금 좀 다르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고지 버튼이 있죠. 고지 눌러주고 여기서 고지로 보내볼게요. 고지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포즈 혹은 어떤 그 블렌드 쉐입의 표정을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지금처럼 그냥 간단한 모델링 수정 혹은 뭘 만들어서 붙여오기 모든 부분에서 또 지브러시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로딩이 되고 드래그해서 붙여오면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또 지브러시에서 또 만지면서 또 시작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툴의 이쪽 부분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브러시를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지브러시를 살짝 응용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대칭 키고 뿔을 좀 다른 모양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토폴로지컬로 하면은 이런 부분들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꾼다. 아주 더 디테일하게 다른 것들도 바꾸고 디바이드 올려서 작업해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 정도 바꿨다.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고지로 올로 보내주면은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보내보면은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감지를 합니다.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 업데이트 해주면은 순식간에 지금 뿔이 내가 회전을 한 형태 그리고 위에 올린 형태로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모델도 여기 불러와서도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것들 많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브러시 시간은 아니지만 응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오메트리 말고 서브툴의 익스트랙트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빼줬다 라고 치면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다듬고 할 수 있겠죠. 해줬다 치면은 요것도 고지로 보내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고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그냥 붙여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맵도 넣어주고 UV 펴주고 한 상태까지 해서 불러오면 더 좋긴 하겠죠. 이런 거를 응용하면은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예를 들면 바디에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티셔츠 같은 거 만들어서 뽑아올 수 있잖아요. 의상도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티셔츠 그냥 모양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상은 기본적으로 피부의 확장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뽑아서 갖고 오면은 바로 의상이 적용이 된다. 물론 거기에 텍스처 집어넣고 토폴로지 정리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혹은 다른 프로그램 맥스나 마야에서 지브러시를 또 넘겨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수정해서 예를 들면 지브러시에서 작업해놓고 고지로 넘겨온다든가
혹은 그냥 맥스마야에서 바로 FBX로 혹은 OBJ로 불러온다던가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여기를 공장처럼 세워놓고, 왜냐면 애니메이션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안 움직이는데요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지금 뿔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지금 페어런트가 지금 본 루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정확하게 해주려면은 헤드의 꼭대기에다가 해줄게요. 그쵸? 지금 헤드의 꼭대기에 놓으니까 정확한 위치에 따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추가적인 작업하기에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은 얘는 지금 휴머노이드 캐릭터로 제작된 거예요. 당연히 CC 아바타,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바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기능이 다 적용이 되고, 휴머노이드로 작용한 경우에는 페이셜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주고 작업하고 할 수가 있다. 그쵸? 자, 이렇게 뭐 눈동자 굴리고, 그쵸? 뭐 표정 짓고 다 가능하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이런 페이셜을 수정하고 추가는 어디서 해주느냐? 그러면은 이 모션 탭에 보면은 페이셜 프로파일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작동시키면은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표정의 모음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없다면은 블렌드 쉐입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게 있다. 근데 이건 너무 똑같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근데 원래는 이 모양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보면은 여기 밑에 고지가 있죠? 고지 눌러보면은, 고지를 보내면 이렇게 캐릭터가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야겠지만, 이렇게 치고 고지로 보내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린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 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여기 번개 표시 있죠. 번개 표시 눌러주면은 이제부터는 얘가 이 슬라이더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에 맞춰서 내가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지금 블링크이기 때문에 원래 눈을 감는 거를 하는 게 맞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브러시 보내서 눈 감는 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덮어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션 캡처를 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것들은 여기 지브러시에 연결된 부분도 있고, 하나는 설명드리면 에딧 메쉬로 해가지고 여기 그 캐릭터 크리에이터 안에서 내가 메쉬를 수정해가지고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 있는 에딧 메쉬랑 같이 작동을 한다. 그리고 합쳐 놓을게요. 또 다른 거는 여기 두 번째, 이 모프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그쵸? 여기는 모프들. 근데 모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연동이 안 된다. 이건 어떤 거에 쓰면 좋냐면은 CC 아바타는 어쨌든 저런 모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된다. 그쵸? 지브러시.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포션은 아예 뼈 자체를 움직여가지고 내가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뭐 눈뼈라든가 턱뼈 같은 거 벌리는 거는 굳이 블렌드 만들 필요 없이 우리가 뼈로서 턱뼈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쵸? 빠져나가주면은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리셋하는 기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표정들을 다 만들고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뉴 슬라이더라는 게 있죠. 그러면 슬라이더를 하나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빈 걸로 만들어도 되고, 혹은 얘를 이제 내보내서 맥스나 마야, 뭐 블렌더, 기타 툴에서 이 페이셜 세트,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이 페이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풀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되는 원리는 뭐라고 했죠? 네이밍을 맞춰줍니다. 어쨌든 네이밍은 날 보낼 때 그 네이밍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이밍에 맞는 그 모프들만 수정을 해주면은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또 추가해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 해가지고 클러스트 캐릭터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내보낼 때는 우리가 익스프레션 시퀀스로 내보내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셜 에디터에서 한 번에 프레임 시퀀스로 내보냈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FBX 키 파일까지 같이 갖고 와서 얘가 업데이트가 된다. 좀 복잡하죠? 요거는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따로 교육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꿀팁은 저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공유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꿀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언리얼 5가 나오면서 이런 콘텐츠, 에셋, 이런 제작을 굉장히 지금 고퀄리티로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또 이런 배경이나 이런 소스들을 갖고 오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졌죠, 요즘에. 그렇죠? 이런 에셋들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오고. 하지만 이 소스들, 뭐 캐릭터도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입맛대로 애니메이션을 줘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또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손쉽게 해결했는지를 제가 한번 공유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언리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많으니까 언리얼 세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해 보시고, 우리가 배경이랑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를 촬영을 하면 좋을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좋을까, 혹은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아트스테이션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캐릭터를 어떤 애니메이션을 좀 도와달라는 의뢰를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캐릭터가 지금 기본적으로 맥스로 제작됐고 언리얼 에셋도 있고 언리얼 4긴 하지만은 뭐 블렌더 파일도 제공이 되고 마우스 세팅도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언리얼 에셋과 이 맥스 혹은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FBX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바이패드로 제작이 된 게 아니라 맥스에 있는 그 리깅 기능으로 리깅을 해놨어요. 어쨌든 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블렌드 쉐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모캡이 가능할 정도의 모캡 데이터가 일단 들어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냐면은, 자, 요렇게 아까 제가 바이킹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FBX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결국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불러오면은 이렇게 맵 세팅 다 해주고 이거를 그 FBX로 불러오면 이 페이셜, 아까 설명드렸던 페이셜 프로파일 에디터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얘가 갖고 있는 모프들을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시키면은 얘한테 맞는 이름이 매치가 돼가지고 적용이 돼요. 물론 캐릭터마다 이 모프가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왼쪽 오른쪽이 사실 따로 있으면 좋은데 같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배웠죠? 내가 그냥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갖고 가서 뭐 지브러시가 됐든 맥스가 됐든 마야 됐든 갖고 가서 이 블렌드만 수정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그냥 충분하다. 그렇죠? 웬만한 거 있을 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블링크 같은 거 다 돼 있고, 그쵸? 자동으로 매치가 됩니다. 뭐 기준으로? 네이밍 기준으로. 그쵸? 이런 것들.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붙여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발음 부분 있잖아요. 얘도 지금 매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음에 필요한 입모양까지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내가 갖고 왔다고 하면은 다 매치를 시킬 수가 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모든 과정은 제일 쉽게 하려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하면 돼요. 이런 고민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 근데 만약에 내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쓴다.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가져다 쓴다. 했을 때는 약간의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냥 불러오면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수정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아이클론으로 보내면 되겠죠. 야, 이런 식으로 아이클론으로 이 캐릭터를 불러와가지고 얘를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주던가, 그쵸? 얘를 어쨌든 다 세팅이 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클론 기능, 뭐 모션 캡처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떤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주셔도 되고, 바디 모캡을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내가 하나하나 잡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션 레이어 편집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필요한 기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1프레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클론은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는 제가 세븐 때부터 보여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걸 생성해도 되고, 아까 지금 발음 기호 다 생성이 됐었죠.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지죠. 눈동자를 굴려도 되고, 그렇죠? 쳐다볼 수 있게끔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바로 언리얼 소스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는 어느 정도 작업을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 놓으셔도 되고, 플러그인에 언리얼 라이브 링크를 키면은 언리얼 라이브 링크에서 내가 보낼 거. 제가 2개 해놓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시퀀스를 생성해가지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작업하려고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이고, 그냥 내가 만든 캐릭터, 지금 타입 아바타 0으로 되어 있는 이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 어떻게? 그냥 트랜스포 파일 하면은 한 방에 넘어간다. 모모까지 쉐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애니메이션 소스, 뭐 라이트, 카메라 지금 다 돼 있죠? 한 번에 다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리얼이랑 같이 보면서, 저는 지금 화면상 하나로 띄워놨지만은 모니터 2개, 3개 띄워놓고 동시에 언리얼 배경을 이용하고 이 렌더링 엔진을 이용해서 굉장히 고퀄리티 작업을 우리가 아이클론에서 해주면 된다. 그렇죠? 꿀팁이 있다면은 좀 미니멀로 해놓고 좀 퀄리티를 낮춰놓고 하는 게 컴퓨터 부하가 언리얼이 좀 고사양의 어떤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긴 다음에 넘어가는 것들을 링크를 시켜놓으면 돼요. 이 링크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언리얼에서 라이브 링크에 우리 그 아이클론 라이브 링크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클론 그 링크 창이 나오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오토 셋업, 그쵸? 여기 셋업 액션, 오토 셋업이 있는데, 요거는 언리얼도 있고 유니티도 있고 뭐 크라이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른 엔진들에도. 얘는 뭐냐면은 쉐이더 자체를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클론에서 만든 캐릭터 CC 아바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요런 워크플로우로 내가 작업을 했다면은
여기서 작업한 모든 것들의 쉐이더 값은 언리얼이나 유니티로 다 넘어갑니다. 그 대신 언리얼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라이브 링크가 있다. 그렇죠? 라이브 링크 오리진 생성한 다음에 넘기기만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네이밍 기준으로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언리얼에서 시퀀서 작업을 시작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연결된 상태로 굉장히 손쉬운 워크플로우가 이제 가능해요. 난 배경 세팅만 해놓고 캐릭터 불러서 애니메이션 아이클론에서 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언리얼에 넘겨서 애니메이션 무비만 촬영을 하면은 끝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언리얼에서 시퀀스를 어떻게 녹화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언리얼이랑 교육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고 치면은, 창을 살짝 넘길게요. 자, 이렇게 창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지금 아이클론에서 잡은 애니메이션이 바로 연결이 돼서 지금 카메라 그리고 바디 애니메이션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공유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은 왼쪽에서 보면서 이제 하면 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리얼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꼭 이런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메타 휴먼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캐릭터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CC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아이클론에 이용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창이 좀 좁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반응한다.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같이 반응한다. 그리고 여기선 다 키도 줄 수 있고 모션 캡처도 넣을 수 있고 페이셜, 말하는 거 모든 작업이 아이클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만 일단 시켜놓으면은 모든 작업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런 작업으로 굉장히 시간을 저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 지금 이런 워크플로우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줄었다라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워크플로우를 사용해 보시면은 진짜 콘텐츠 1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진짜 게임 회사에서 우리가 게임 시네마틱 만드는 거, 그리고 영상 회사에서 어떤 이런 굉장히 또 언리얼 사실적으로 접근하면 또 사실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사실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손쉽게 이루어진다. 지금 저는 캐릭터만 다뤘지만은 아까 앞선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풀업,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불러와가지고 작업할 수 있거든요. 대규모 씬, 뭐 군중, 전부 여기서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데모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꿀팁들을 또 모아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웨비나니만큼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정보가 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 이상으로 또 새로운 기능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는 지금 나오는 1등을 하신 이승찬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캐릭터 제작 가이드를 또 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캐릭터 크리에이터 아이콘을 쓰면 좋을지를 또 포함해서 제작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도 사용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좀 공급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콘텐츠들을 보면서 좀 더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 지금 4랑 아이클론 A 자료들이 아직은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웨비나 이후에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런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를 또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또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리얼루전 홈페이지에도 지금 새롭게 정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또 이용을 해주시고요. 긴 시간 웨비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는 하긴 했는데 아직도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들을 그리고 작업하는 방법들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Q&A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